오늘 비가 오는 날씨에도 이렇게 토론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시간은 주제 발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먼저 최문희 충청남도 균형발전관광님께서 금강의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고, 두 번째 순서로는 우리 김옥수 금강하구 생태보건위원회 운영위원장님께서 금강하구 생태환경 현안에 대하여 발표를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이창희 명지대학교 교수님께서 금강하구의 자연성 회복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최문희 충청남도 균형발전 담당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균형발전 담당관 최문희입니다. 네, 먼저 발표에 앞서 사진을 그냥 보고 가겠습니다. 이 사진 보면 상당히 좋은 사진 같이 보입니다. 이게 저희 금강은 장소 뜬구름에서 출발하는데요. 그 인근에 있는 지난해 903 밑에 있는 등산하고 있는 하천에서 찍어진 소화천.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게 이 물이 금강 하우도까지 그대로 갔습니다. 그런 발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거기 민보를 하면은 수질 기준을 여러 가지로 따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 COD 20.6 농어촌 공사에서 직접 측정해서 발표한 시기에 제가 찍었던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20.6이라고 하면 사실상 믿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색깔입니다. 왜냐하면 이 화면에 색깔을 보시면은 그 축사에 나오는 가축 분유가 그대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색깔입니다.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가시면 그 내용을 제가 보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고 순서는 좀 목차와 같이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남에서는 그동안에 금강 관련해 가지고 수많은 정책을 해오고 또 계획서 수립을 해왔습니다. 또 계획을 수립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 부서에서 한 15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 수립할 때 우리가 연구진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행정에서 그냥 직접 우리끼리 수립한 데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하면서 환경 아니면 지역 주민대표 필요한 지역 주민들도 다 참여를 시켜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이제 금강계획을 수립하면서 저도 여기 유진철 처장님 계시지만 유진철 처장님 또 아니면 옛날에 계셨던 최병조 사무국장님 또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 계속 같이 모시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황은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신도산 중턱 끝부분에서 이제 발언을 해가지고 금강 하우토까지 397km 대략 천리입니다. 천리를 이제 물어가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인대로 그물이 그대로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하구뚝이라든 그 중간에 댐이라든가 보가 막히기 전에는 보통 5일에서 열흘 정도만 하구뚝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언제 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간에 다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 이 구간에 보면은 댐이 3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가 4개가 있고 또 댐이 보통 2개라고 생각하셨는데 그 대충 조정지 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댐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보는 우리가 보면 금강 휴게소에도 보가 하나 있습니다. 경북도로 타고 가다 보면 그래서 거기까지 4개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하구뚝이 마지막에 딱 막혀 있습니다. 이거 하구뚝의 현황은 대략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서 가장 그동안에 문제되었던 게 용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전라북도에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 서천에다가 일부만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전라북도로 가는 거고 또 전라북도에서 또 욕심을 내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새만금지구 그쪽에 이제 개발에 대비해서 거기 필요한 용수를 욕심을 내고 있고 또 그쪽에 이제 동경북 만경강 쪽이 수질이 안 좋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희석수로
그 연 한 5억 톤 정도를 가져갔으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제 충남과 전라북도가 항상 대립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건강에 이제 그동안의 주요 이슈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가장 문제된 게 하구 쪽을 막히고 나서 가장 문제가 됐습니다. 대척대만 받고도 물론 문제가 됐지만은 가장 최근의 문제는 하구 쪽 막고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제가 그 화면을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하구 쪽이 막기 전에는 92년도 이제 막힌 직후일 때는 그때는 그 COD 기준으로 5.2 정도 됐습니다. 그때 이제 한 3등급 정도 우리가 수준을 됐었는데 작년 1월에서 12월 달까지 한 게 최저가 6.4고 최고가 51.8입니다. 이게 금강 하구의 측정망이 3개가 있습니다. 그 3개 중에서 3번째 측정. 그렇게 거기에 보면 그 와추리 앞에 있는 광원천에 함유되는 부분이 이렇게 나왔고, 요 시기만, 요것만 이상한 건 아닙니다. 요 시기에는 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높여놨는데, 아까 영상 보여드렸던 것은 그게 20.6일 때입니다. 그런데 이건 51.3이라면은 진짜 문제라고 좀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 하구도 막히면서 기수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가장 건강에서 자랑하던 황복, 웅어, 참개, 그리고 노성 참개하고 사실상 청양 지천까지 참개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뱀장어가 다 이런 게 다 없어졌습니다. 올라오지를 못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또 하구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기후변화가 좀 심하고 사실상 87년도 수해 때도 이를 강우량이 700mm가 넘었습니다. 역사에도 없는 그런 기록이라고 하지만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대척댐을 극한에 대비해가지고 그 보조 요소를 만들었습니다. 진짜 물이 만약 요즘 뭐 중국에 뭐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있지만은 진짜 문제가 될 때 어떻게 할 거냐? 변도로 요소를 물을 또 넘겨보내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면서 거기서 검토한 결과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은 하류 쪽에 7,584톤만큼 더 내려올 거다 이렇게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하구도에 미치는 것은 67%가 더 배전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충남에서는 하구도를 구조개선해가지고 현재 있는 배수관보다 더 많이 설치를 해서 아니어리야 빨리 나갈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주장을 하고 있었고요. 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안에 현재 이제 서천 측에는 배수관만이 없습니다. 군사생활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천 측에 다 쌓여가지고 여름에 그 사람들이 우기 대비해서 방류를 할 때 평소에는 마이너스 1m로 그 큰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기 대비해서 비 온다고 보면 마이너스 2m로 내립니다. 내리면은 서천 측의 아래가 다 드러납니다. 퇴적대가 이미 쌓여가지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농어촌공사다 제가 얘기해보면은 우리는 물만 안정적으로 대주면 되지 나머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요. 또 저희가 보면은 여기 이런 게 또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그 하천은 건강은 특히 우리가 설계 기준을 갖다가 200년 빈도로 됐습니다. 200년 만에 가장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떡하느냐. 그런데 지금 건강하구도는 50년 빈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다 더 문제가 있습니다. 50년 빈도로 설계했을 때 하구도 배수관문 적정 규모는 800m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경제적 여건이나 재정을 고려해서 우선 600m만 설치한다 해갖고 자기들이 발행한 그 건강하구도 조선 기록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그러면 50년 빈도도 안 되게 현재 배수관문에 설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남에서는 뭐 하구도에 이제 홍수 배제도 문제고 수질도 문제고 환경도 문제고 생태도 문제고 또 특히 어도가 문제입니다. 어도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배수관문도 증설을 하고 또 거기다가 어도도 좀 만들자 이렇게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줄기차게 중앙정부랑 뭐 대립도 해왔고 또 쫓아가서 권해도 해왔고 또 전국이랑 또 저희가 대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큰 강포가 또 중간에 생겼습니다. 4대강 하면서. 4대강 하는데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 뭐라고 해야 되냐면 4대강 문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제 이쪽 부서에서 검토를 해갖고 야 4대강 문화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렇다 보니까 또 여기 요즘 뭐 4대강 살리기 뭘 살린다는 거냐. 우리 충남은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 충남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있는 대로 건강에 제방이 낮거나 폭이 모자르거나
시설이 부족한 부분 그것만 정비만 하자. 그래서 지금까지도 충남은 4대강 정비입니다. 그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정비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세계를 바꾸는 문제 생긴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뭐 환경에 계신 분들 다 오셨지만은 이게 다 문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문제가 있지만 그 충남서에서 다행히 충남연구원장에서 그동안 수질이라든가 모든 검사를 우리가 검사를 다 해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세계 동선 충남에서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이것만 연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열었죠. 어차피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은 화구들이 딱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을 제가 또 충남에서 또 중점적으로 좀 더 집중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충남부에서 이제 물론 이거 외에도 정책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대표적인 정책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선 그동안에 가장 문제되는 게 학원도 구조화입니다. 여기는 우선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위해서 이제 자료를 쭉 보니까 여기는 얼마 안 걸로 같이 보이지만 2009년도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건강 2라고 하겠습니다. 건강 2에서 하신 거 외에 나머지만 갖고 우리가 80여 차례 모임도 갖고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10년 동안 80여 차례 떠들었으면 많이 떠드는 거 같으셔도 그래도 안 되는 게 건강 아무것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좀 좋은 지혜를 좀 모아주시고 또 특히 환경하시는 분들은 여기 물론 혹시 전북 쪽에서 오셨는지 모르지만은 전북, 충남 아니면 서천, 군단 따지는 전달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환경하시는 분들이 눈으로 환경하시는 눈으로 그대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고 구직에서 나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풍수빈도가 현재는 5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200년으로 적용하면은 현재보다 아마 하국도 배수 관문이 현재는 600m지만 앞으로 한 600m 정도 더 설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좀 해달라는 얘기고 최소 너희들이 계산해 놓은 것도 200m 모자라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도가 현재 9m인데 70m는 해야 된다. 이 70m 기준은 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일본에서 최소 4% 이상은 황규제 기준의 4% 이상은 설치가 돼야 어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그 농어촌공사도 연구를 했고 또 요가 이제 군산대학교에 계시던 신문석 교수님도 연구를 하셨는데 그분들도 70m 이상을 주장하셨습니다. 현재 어도는 9m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세 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가보시면 올라오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라오면 그거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낙동강이라든가 영산강은 지난번에 이제 서대양 사업하면서 배수관만도 다시 증설을 했고요. 또 어도도 다시 만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어도를 잘 만들어왔는데도 현재도 문제가 있으니까 또 일부 개선할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남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와 충남과의 이해관이기 때문에 이걸 아무것도 하고도 손을 못했습니다. 그때 수십조 원 사업할 때 이거 몇천억 별것도 아닌데 그때 못했고요. 또 가장 큰 중요한 사실상은 전에 안희정 이사님이 요게 4대강 사업에 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때 어떻게든 이거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저도 그에 안타까워입니다. 어도 추가 설치 필요성은 이거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해수부에서도 어도 관리에 이게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저희 또 해양 수산자원과에서도 좋은 의견이 나오면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해수부랑 건의해서 이것은 자기들 끌어가보았다 이렇게 지금 현재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 이제 건강사업소에서도 이제 현재 어도법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자기들도 최소 이것도 이제 1에서 15m이나 현재 이만큼이 문제 있다고 해갖고 똑같이 신문석부사 똑같이 70m 이상을 현재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구역종과 관리 시스템 개발 연구는 이건 이따 이제 이창희 교수님 별도로 발표하실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현재 있는 배수로만 그대로 이용해서라도 해수를 부분적으로 유통을 지켜보면은 그 안에 담수 수위가 20에서 30cm 정도 높이고 낮출 만큼 이대로는 해볼만 하다는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도 이제 전라북도라든가 해수부, 환경부,
도종사에다 해보자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일단 낙동강이 먼저 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뭐 하는 거 보고 좀 생각해보자 하는 그런 정도까지 가 있는 부처도 좀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저 사실상 농림부 같은 데는 끝까지 죽어도 반대입니다. 저희가 건강 비전 시행계획을 쓰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그래서 저희 충남연구원을 같이 있고, 그때 여기 오신 저 건강 요약 불가지역에 이제 이상인 박사님이랑 같이 했는데, 그때 저희가 좋은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여기 유진수 처장님도 참여를 하셨고, 최병주 성부장님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역에서 지역 대표들도 다 읍면별로 한 번씩 다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같이 만들었는데, 뒤에 이제 저희 그림으로 보여드릴 테지만은 5가지 부분에 대해서 40톤기 전략 124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부분은 어디까지 키우고 뭐 산업단지 조성은 다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이 지역에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뭐가 숙제인지 이렇게 저희가 제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 계획에서 이런 부분의 사업을 저희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요 계획에 맞는 틀 범위 내에서만. 여기 저희 도에서도 건강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환경에 계시는 분들 생각에 충분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비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건강과 자연이 어우러져 풍요로운 건강. 이게 비전입니다. 그리고 아까 5개 분야로 저희가 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고 창조, 역동, 함께. 그런데 이 안전한 건강은 재난으로부터 안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정비사업, 하천 정비사업 같은 게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는 건강, 환경, 생태적으로, 수질적으로 다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참교하고 종어를 얘기했습니다. 종어는 사실 멸종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들여다가 먼저 배양한다고 이렇게 있고, 구례가 보면은 전라남도 수산, 내추럴 수산연구소가 거기에 보면 종어가 2마리가 있습니다. 또 참교의 공항은 여기가 백제문화권입니다. 기후문화권도 있고. 그래서 역사문화 자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활용해보자. 얘기고요. 요 역동하는 공항 언뜻 들으면 야, 뭐 개발해보자는 얘기인데 여기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지장 없는 것만 하자. 이런 얘기고. 이게 함께하는 거 요즘 얘기하는 보건원수입니다. 뉴욕 지자체, 지금 보면 이제 충남북, 또 세종, 대전, 전북. 우리끼리 뭔가 같이 해보자. 그래서 요 연구원 때 사실상은 대전이나 세종은 다녀갔습니다. 제가 오라고 하면 보고회 같은 데 참여 와서 바람을 났다가 쳐다보는데 전북은 한 번도 안 오고요. 충북은 우리가 가면은 비호천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걸 한다면, 요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걸 해야 되겠다고 합니다. 건강을 알고, 또 건강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고, 또 건강을 어떻게 앞으로 갈 거니까 열어보고, 건강 같이 가면은 이것이 될 것이다 했고, 요게 저희가 건강비전 시행계획입니다. 요거 만들기 1년 전에, 2년 전에 건강비전도 선보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도에서 이제 물관리정책과에서 건강 수환경 모니터링을 해왔어요. 2011년부터 그렇게 4대강 사업 하면서부터 5년간 했고, 또 그 위에 또 5년간 했고, 3단계는 내년부터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1, 2단계는 현재 있는 부 중심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백제부 정도까지만 모니터링이 되어 있고, 요 3단계에서는 백제부 하류에 건강 하부 중심으로 해갑니다. 그래서 그쪽에 뭐가 문제인지 이런 걸 전부 다 따져보고, 뭔가 정책대안을 좀 만들어보고 앞으로.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요것도 이제 환경단체에서 아마 같이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 결과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수집을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리도 하고, 앞으로 또 화성변화 같은 것도 제가 거기서 같이 직접 측량하고 확인해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해서 향후 하부도 여기 연구면을 확대한다 해도 확대하더라도 하부도 열 수 있는 논리라도 좀 만들었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도에서 이제 같이 이것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도에서 이제 어차피 이제 건강은 하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천 사업도 이제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하천 사업하는 건 2가지 부분입니다. 그게 치수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현재는 국토부 소관 쪽 사업이고요. 또 이건 환경 쪽에 문제 있는 거는 상태 하천이라고 있고 환경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물론 이제 또 물론 다 치수 하천과에서 다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그래서 현재 보면 지방하천 정비 기본 계획에도 대부분 다 정비 기본 계획 수립이 됐고 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도 현재 보면은 금년에도 46지구에 1,000억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금강 같은 경우 4대강 사업에도 그냥 중앙에서 버렸습니다. 유지관리비 이렇게 1년에 조금씩 주고 너들이 알아서 지방에서 관리를 하니까 지방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게 겨우 표 깎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어갖고 이 고수부지 같은 거 활용망안도 좀 마련하는 게 그렇게 뭐 개발해서 뭘 쓰는 게 아니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뭔가 좀 보기라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찾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농업정책 와서는 이제 농업용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용수 양수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건강 하구에 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강 하구의 관리 시스템 열거하면서 배수 광물을 두 번 개방했을 때 문제되는 것은 4개 정도입니다. 4개. 그래서 이제 전라도가 양수장 2개, 충남으로 하나, 또 이제 산업단지 7수장 하나 이런 정도가 우선 문제가 되는 걸로 지금 검토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에다 뭐 수증물을 먹는 방법도 있고, 양수장을 위에 올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물 더 사용하는 시기, 겨울 같은데 임시 열어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농업 사용 안 하니까.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독립으로 농업종목에서 조금 더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 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이제 중앙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인데 서천하고 부여 일부 또 이제 부여는 이제 저쪽 홍산 쪽이죠. 그리고 고령시 일부가 현재 그 이쪽 때문에 현재 대단히 양수장이 또 하나가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인데 이것은 사실상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부도 개방에 대비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쪽에다가 양수장을 올릴 수 있는 데로 우리도 올라가 봐야 된다고 하거든요. 또 민사만 들어오거나 또 문제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같이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농어총수 같은 경우에는 우선 예비 타당성 통과하려면 경제성 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데서 통과하는 게 좋으니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공급 현황이고요. 그 하부뚝에서부터 10km 우리가 이제 부분 개방했을 때 지금 우리가 시뮬레이션에서 영향이 있다고 본 10km 내에 있는 양수장, 칠수장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 급수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라고 보고 있냐면은 서천군하고 군산시가 그동안 계속 데려가다가 야 우리끼리 뭐 잘해보자. 그래서 이제 시장 문수간에 몇 번씩 만나서 밥도 먹고 또 환경정보에 협의도 거치고 오면서 야 우리 같이 그림을 하나 그려보자. 2억을 가지고 용역을 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시에서는 주요 생각으로 마냥 거기 금난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하구에 있는 퇴적된 토사를 파서 쌓은 임시 정수장을 갖다가 토지로 등록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난도 60만 평 그걸 어떻게 해볼까? 전라북도 생각하고요. 서천은 하구뚝을 어떻게 해볼까? 그게 중요하다고 해서 그 외에 같이 우리가 연접되어 있고 같이 공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역은 시군에도 물론 하고 있지만 이거 이제 서천군에도 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이걸 관심 있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제가 시군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이제 이것은 국가물관위원회에서 발표합니다.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가 된 사항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강 자연성 회복 구상해갖고 전국에 우리나라에 있는 거기 이제 각 권역별로 하나씩인데 영산강 권역에는 섬진강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5개 강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겠다고 구상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강유역 부분에 요게 포함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저희도 중개차에 또 요구를 했고 계속 변제는 다 했지만은 여기 이상현 건강보육 위원장님이 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가 거기에 딱 써 있습니다. 건강법원에서는 요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기대하고 사실상은 또 환경부라든가 물관위원회에서 건강번역에 대해서 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정책적으로라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제출을 해야 우리가 강력하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정부에서 이제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또 앞으로 계획도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건강하고의 자연스러운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단기적으로는 회수관문 정서라고 이런 걸 저희가 주장을 해보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도 빨리 만들려고 합니다. 오도 만들 때 이걸 같이 하면 되니까요. 이거 같이 하려고 하고, 이거는 또 사실상은 요 이제 건강하고요 정책협의 이제 종합관리 시스템 하면서 정책협의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청에서 둘, 또 서천군은 근처에서 둘, 그 다음에 환경단체 둘, 또 이제 건강하고 같은 경우에는 그 어민들이 있는 게 수요면 한 명, 그래서 7명씩, 전라북도도 동수, 또 국가기관에서도 7명, 21명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창희 교수님 여행 보시면서 같이 운영을 하고 고생을 하셨는데, 이것을 좀 살려달라 계속 뭔가 논의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전국도로. 그러면서 이거 살리게 좀 격상시켜가고 도에서 사무관들 가서 뭘 얘기를 하냐, 최소한 실장급으로라도 올려다고 이제 제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다가. 그런데 해수부에서는 아직까지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건강물관리위원회에다가 건강하고 현안상 아까 제가 이제 제출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계속 거기서 이제 중앙에서 좀 달려주게끔 제가 이제 계속 현안으로 제출을 하고 실제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게 이런 부분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관련 기관도 있고, 또 특히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교수님들이니까 또 실제 지역 주민이 가장 먼저 가서 지역 주민, 또 농어민, 환경단체 등의 협의체를 좀 구성해갖고 같이 뭔가 좀 이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환경하시는 분들한테 요청드리시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환경에서 오다 보면 저 새끼들 뭐 딴 생각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서 가장 먼저 하시고, 이런 분들이 하신다면 아버지가 따라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학교에서 같이 해드릴 텐데, 그러면 여기는 나중에 따라가야지 여기가 먼저 나가면 이상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수자원 학교는 동원해서 학교도 여러 번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별 효과가 없습니다. 또 해수부는 실증 실험을 한번 해보자, 열어보자. 우리도 낙동강 열으니까 낙동강 한번 열면 우리가 그때 한번 열고, 또 2차 열면 또 열고, 낙동강 3차까지 이미 열었습니다. 3차는 한 달 동안 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별거 있지 않냐. 그래서 부산대학교 안순모 교수님 오시기로 돼 있다 갑자기 다른 일정이 생기셔서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싶어 모시기로 했었는데 불가피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해수활동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보시면은 뭐 여기 시설 현황이 그렇게 하고 이제 치수시설이 이만큼 되고요. 거기도 치수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험 배경이 있고요. 거기는 그런데 조금 빨리 갈 수 있었는 게 뭐냐면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 관할입니다. 여기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농림부 관할이고,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어려웠습니다. 거기서 이제 유통실험을 일부 했습니다. 하니까 1차에서도 38분, 여러 64만 톤 해수 들어가고, 최저층 위에 해수가 올라간 게 7km까지 올라가고, 2차에서는 다른, 똑같은 열었는데 51분을 열으니까 해수가 101만 톤 들어가고 8,800km까지 간다. 그리고 3차는 요게 이제 한 달을 열었는데 500만 톤을 들여봤는데 12km까지 올라갔다. 이거 상시 열어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또 어떻게 따진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도 같은 거거든요. 거기 일단 한번 우리는 해보자. 이게 이제 저희가 하는 얘기입니다. 열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 있으면 해야지, 열어보지도 않고 문제 있을 것 같다 보면 영원히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해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러고 거기 현재 농업연수 취소하는데도 사람들 하나도 아직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 간에 자기들도 어떻게 하면 일부 거기 농업인이라든가 이제 반대하는 데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울산시도 연대를 반대를 합니다. 사실상 거기도 이제 공업연수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도 이해관계 이거 협의하는 게 지금 아직까지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 연구를 가지고 물관리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치고 완전히 10번째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영상하고 똑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구죽에서는 이미 다 끝난 상태입니다. 잘 만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여기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해놓고, 이것은 거의 환경 시설같이 이렇게 만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은 상당히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만드는 거 원치 않습니다. 까지는 원치 않습니다. 우선 만들어가지고
환경적으로, 상태적으로 수지라도 좀 개선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여기도 물론 이제 여기 교수님 오셨는데 이제 이따 요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영산광 사례를 못 들까 같아갖고 이제 낙동광 사례를 듣는다고 해갖고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공영 수환경 모니터를 계속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백제구 밑에 쪽을 더 확대하는 겁니다. 당초 구역 외에. 그래서 이제 한국에 대한 우리가 정책 자료를 좀 만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정책 제안을 하고 또 저희가 싸우고 또 가서 매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9일날 지사님이 이제 PH를 공부를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런 부분 일부가 이렇게 같이 해서 가지게 이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걸 그냥 한다고 하면 농림부 같은 데서 하도 뭐라고 제가 특별법을 이거 만들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는 안 됐는데 저희가 이거 법을 만들었을 때 이 부분은 두 가지를 이원을 시켰습니다. 보건 대상은 해수부에서 해야 되고 해수부는 늘 열도 그냥 바다니까 해수부에서 해야 되고 막아놓고 관리한다면은 예를 들어 하늘 같은 데 녹음용수를 많이 쓰고 하니까 막아놓고 관리한다면 수질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환경부서 해라. 저희가 그렇게까지 해서 했는데 김원경 장관이 이거를 저희가 같이 그 전문단에 넣어드렸더니 자기가 환경부 장관과 똑같은 법에서 연안 관련 얘기 싹 빼버리고 만들어서 부산 사하고 체의로였는데 그리고 그대로 입법 관리가 양쪽에서 되니까 법사위에서 둘이 조정해갖고 이렇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조정이 안 된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금강하고 생태환경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내용은 금강하구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개발들 그리고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위해서 했던 그런 활동들 그리고 앞으로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앞에 말씀하신 최문희 담당관님께서 너무 많이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간단하게 넘어가고 첨언할 게 있으면 첨언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이제 금강하구에서 그동안 진행됐던 개발들입니다. 지금 금강 하구뚝이 90년도에 만들어졌고 94년도에 담수화가 됐죠. 그리고 하구뚝이 만들어지면서 이 하구뚝 바깥쪽 그리고 금강호 쪽에 이제 토사가 쌓이기 때문에 이 바다 쪽에 쌓이는 토사를 해결을 위해서 부산 해상 매립지를 또 만들게 되고요. 또 부산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항로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도료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방파제를 만들게 되고 지금 그리고 이쪽 군산 쪽에 보면은 2009년인가 2009년경에 복합 화력발전소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온배수 문제로 또 한번 갈등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금강하구 전체를 보면은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졌고 지금 금강하구 전체가 또 환경 부하가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금강하구도 관련된 것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 새만금 개발을 하면서 희석수로 약 5억 톤 정도 가져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죠. 그런데 막상 사실은 가져가려고 해도 금강하구 수질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만큼 금강하구 수질이 좀 안 좋아진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퇴적 문제인데 원래 자연적인 갯벌에서는 퇴적이 아주 조금씩 됩니다. 매년 그 장소나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몇 밀리에서부터 1cm 이렇게 쌓이는 것이 보통인데 금강하구뚝은 지금 보시다시피 수치가 센치가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상황보다는 수백 배 빨리 지금 토사가 퇴적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게 2015년부터 2011년도까지 금강이 옅은 갈색 부분이 이제 갯벌 퇴적된 부분입니다. 지금 이 사진하고 이 사진은 그리 큰 차이가 보이지는 않죠. 그런데 하구뚝이 만들어진 이후에 2011년도 보면은 갯벌이 퇴적된 이 면적이 상당히 넓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퇴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장항항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일만 부급 부척이 저만할 수 있을 정도의 수심이 유지가 됐는데 이제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가 돼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서천군에서는 그 대체 해방을 또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좀 옮기고, 지금 아까 얘기한 이 해상 매립지인데 이게 60만 평인데 계속 준설을 해서 이제 다 찼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시면 주변에 또 토사가 또 쌓이고 있지요. 수지는 이게 좀 된 거긴 한데, 전체적으로 질소라든가 총인, 총질소, 뭐 COD 전체적으로 다 안 좋죠. 이 수치들을 보면은.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금강원 쪽입니다. 이 바다 쪽이고. 근데 이게 201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녹조의 상태가. 4대강을 한 이후로 각 지천과 본류가 만나는 지역, 그리고 하구 지역, 이 녹조의 발생 기간이 엄청나게 길고 심각해졌습니다. 또 하나는 어장의 황폐합니다. 서천에서 김이 많이 나는 거는 잘 아시죠? 그 김 생육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온하고 용존 무게질소인데, 강우량이 적거나 방류량이 적을 때는 서천군에 김에 좀 황백한 색이 나서 수백억씩 이제 손해를 보고, 그리고 또 어민들 하는 이야기도 하구뚝을 열어서 바닷 민물이 내려와야 김 생육이 잘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민들에게도 영향이 있고, 지금 기수역 보통 이야기하면은 참개, 황복, 제첩, 붕어, 뱀잡어, 이게 좀 대표적인 어종들이죠. 근데 제첩하고 황복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참개는 올라오거나 내려가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이 뱀잡어하고 붕어는 바다 쪽에서 조금씩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고급 어종들이죠. 또 하나는 이 금강변 전체, 금강변 가보면은 지금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육상화 문제예요. 그 금강변에 있는 식물들을 보면은 갈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갈대하고 모세달, 억새, 누럭새, 이것들이 계속 이제 지역마다 있는데, 육상화되면서 환상덮을 가서 이제 면적 침입하고 있고, 또 요즘에 이제 가시박이 한 5년, 6년 사이부터 금강 천변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또 이 모세달이나 갈대군락을 침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서천갯벌이 많이 변하고 있죠. 그래서 서천갯벌은 새가 많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뻘의 성질이 한 가지만 아닙니다. 모래벌 있고 혼양갯벌 있고 조금 지름갯벌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거든요. 새들도 보면은 부리가 다 다르죠. 부리 모양과 크기가 다 달라요. 왜냐면 그 부리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서 뻘에 가서 먹는 모기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다양한 새들이 서천갯벌을 이용하거든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뻘화가 가속화가 되면서 호랑갯벌이라든가 모래갯벌에서 서식하는 그런 새들은 모기 활동을 하는데 좀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강 보호를 오타가 2009년도부터 이제 2011년도까지 보호가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로 충남 도항하고 충남 연구원하고 같이 2012년부터 계속 모니터링을 했고 지금 9년차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 이제 보수능이 조금씩 열면서 지금은 좋아진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보를 했을 때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이건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게 보를 만들면서 물고기 폐사라든가 녹조, 빨간 거 많이 생기고 언론을 통해서도 봤을 겁니다. 그동안에 그 생태보호를 위한 내용들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금강하구 해수유통을 하자고 했던 것은 2009년도에 서천군에서 그 당시에 국토해양부였죠. 국토해양부에다가 해수유통을 하자고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용역을 했죠. 용역을 했는데 용역의 결과는 미리 정하고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의 내용은 뭐냐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물용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을 한 다음에 수질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런 내용으로 했는데, 그 과정의 내용을 보면은 일단 부정적인 결론을 내놓고 용역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천군에서는 이제 대응을 했죠. 대응을 했는데 충남도하고 충남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그 보고서에 대한 대응 자료를 만들기도 하고, 2012년도에는 해수유통 추진협의를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함께 활동을 했는데 이분은 이 사진은 이 어민이 아니에요. 이 농민분이신데요. 그때 이분을 공동대표를 한 이유가 뭐였냐면 농민들이 해수욕을 하면 농민들이 물을 쓰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막연한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을 설득하는데도 물 쓰는 데는 문제가 없이 해수유통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농민단체 회장님도 이렇게 공동대표로 참여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또 생겼죠. 이제 군산에서 반대를 한 거죠. 군산에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군산에서 전북에서 훨씬 더 많은 물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 이용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군산과 전라북도가 반대를 좀 해왔고요. 그 과정이 2013년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2년도에 우리나라 국가하천이 막아졌죠. 낙동강 영산강. 그래서 2012년도에 대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낙동강과 영산강 금강이 3대강 유형 협의체를 좀 만들어가지고 대선 후보자들이 해수유통을 하는 공약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를 하고 국회도 가고 여러 가지 좀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이후에 사실은 별다른 일들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것은 서청군이 2014년부터라도 계속 해수유통을 위한 노력들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었는데 그런 게 내부적으로 논의는 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그런 게 좀 잘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작년에 7월 달에 다시 어민단체하고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하고 해가지고 금강하고 생태보건위원회를 창립을 했는데 아직 이렇다 할 크게 활동을 하지 못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또 그런 문제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금강하고의 또 이 계획된 사업들입니다. 지금 이창희 교수님 말씀하시겠지만 이거는 지금 작년에 마무리가 됐고요. 서쪽 부산과는 이제 갈등이 하도 많으니까 지금 같이 영역을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요 사업들도 하고 있는데 이제 요 최근에도 금강 백길 사업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좀 이것도 다시 재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금강 하구 쪽을 보면은 이게 나름 이제 선착장을 만들게 되는데 그 선착장 만드는 것이 그게 지속 가능한가 그리고 앞으로 금강하구 해수통을 하는데 수심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준설을 해야 되고 그럼 하구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좀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과제입니다. 금강하구에 대한 통합적 인식인데요. 이게 보면은 어떤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면 항상 그 사업을 단편적으로 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금강하구 같으면은 어떤 사업을 할 때 이게 지속 가능한지 그리고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지 하는 사업들이 좀 있어서 이걸 좀 지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갈등 해소 문제입니다.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슬라이드에는 군산과 서천, 전북, 충남이 아주 격한 대립을 했지만 요즘은 또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대화가 좀 되는 것 같고 충남도에서도 노력을 하는 것 같고 해서 아주 좀 긍정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농업용수 안정적 이용은 이걸 물을 농민들이 마음껏 펑펑 써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깨끗한 물 그리고 적당한 물 농업용수를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농민들을 좀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하구 정책의 전환인데 이거는 그 물기본법이 어렵게 통과됐지 않습니까? 한 20년 걸렸죠. 이거 하는데도 그 물기본법이 만들어지고 국가물관리위원회, 뉴욕물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구 관련돼서는 이게 국가 차원에서 그 유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하구가 항상 사각지대에 있는 게 이유가 있어요. 전에는 수장은 국토부, 수질은 해양수, 그 환경부, 또 바다 쪽은 해양수사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금강 하구를 같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고 각 자신들이 처한 입장과 환경에 따라서 보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강 하구 생태 보건에 대한 공감대 이거는 좀 하구역에 있는 주민들이 같이 운동 차원에서 좀 생태 보건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등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5개 지자체가 모여서. 그런데 저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등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등재하는데 그거는 갯벌의 건강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새들이 많이 오고 그러려면 갯벌의 건강성을
유지를 하려면 하구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등재에 맞는 그런 수준의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진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건강하고 생물문화재 가치에 대한 공유입니다. 지금 뭐 수질 문제, 그리고 토자 퇴적 문제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은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문화적인 축입니다. 그 하구에 보면은 제가 아까 지금 여기 있는 웅어라든가 참개 이것들이 이 생물들이 사라지는 것은 생물 종 하나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와 관련된 문화가 사라지고 언어가 사라지고 그 주민들이 과거부터 가지고 있던 전통 지식들이 다 사라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질 퇴적 이런 거 못지않게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문화적인 가치들을 발굴해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이 이제 고령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시급한 것은 지금 그분들의 경험, 기억을 기록해내는 게 사실 많이 중요하고 그런 기록들을 우리 다음 후세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없다고 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역종합관리 시스템 구축령으로 저희들이 이제 5년 동안 수행했던 사업의 결과를 일부를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발표 순서는 강자연성 회복, 건강하고 건강한 유수역 보건 시나리오 C4.5 과제요. 이렇게 4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강 자연성 회복 유상안, 지금 이제 안이 아니고 올 전반기에 국가물관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게 정부 정책으로 확정이 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문제를 단절되고 막힌가, 생명이 살지 않는가, 사람과 멀어지는가, 물이 없는가 이렇게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절되고 막힌가, 하천 보건소리가 건설로 인해서 물이 제한되고 생태통로가 차오릅니다. 이 물이 없는가, 불투수면적이 증가해서 지하수 충진이 감소하고 또 하천이 번창하죠. 그리고 사람과 멀어지는가, 높은 하천 제방, 그래서 접근성이 감소되고 생태적 연결성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무리용이 갈등이 있는, 그리고 싸우고 있죠. 그리고 도시는 전부 불투수면적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반이 높게 쌓여 있고 아웃도 고 하천부들이 다 막혀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거를 그래서 이게 생태적 건강성과 생태 서비스가 감소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고 하냐면 이제 이렇게 만듭니다. 생명이 숨쉬고 살아서 움직이고 더불어 살고 맑은 물이 흐르는 강으로 만든다. 라는 게 핵심적인 구상 아닙니다. 그래서 하천 여기 보시면 아까 비교하면 아까 막혀 있었는데 지금 이게 뚫려 있죠. 뚫려 있습니다. 여기는 없앤 것도 있고요. 이렇게 어도도 만들어놓고 이렇게 그래서 물 흐름을 회복하고 생태 통로를 확보하고 투수 면적을 증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지역이 아까 콘크리트로 다 덮여 있었는데 중간중간 물이 침투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하수가 충진되고 이제 하천에도 유량을 공급해지고 첨도 유량도 감소하고 하는 효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제방을 후퇴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제외지를 이제 확보를 더해서 이렇게 그러면 제방을 낮출 수가 있죠. 후퇴를 하면 그럼 이 안에 이제 많은 생태계 서식지를 조성을 하고 그러면 낮아지니까 연결성도 좀 높아지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태적 건강성을 개선하고 생태 서비스를 개선하자는 게 우리가 자연성 회복의 개념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건강하고 현안은 아까 말씀을 여러분이 하셨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질 문제 있고요. 여기 항로 퇴적 문제 있고 저쪽에 김생산량 감소 문제 있고요. 저쪽에 갯벌 확대 세립화 문제 있고 퇴적물 조성변화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한 환경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복합적인 문제예요. 여기도 이제 하부통만 생각하고 있는데 북쪽 도류제, 북방과제, 남방과제, 남쪽 도류제 여러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하부통보다 훨씬 큰 구조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아까 이제 충남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강물을 이용 부분 해수유통이 있고 하부에 터널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강물을 신설해서 서천 쪽에서 하는 해수유통을 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이제 안들이 있는데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크게 다르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돈 제일 안 들려면 현재 강물을 이용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찔끔찔끔해서는 어렵고 획기적인 환경 개선 효과를 거두려면 아예 상식에 도움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건 굉장히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현재 강물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면 그러면 어떻게 강물을 열어야 가장 최적일까 그런 것들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모델을 가지고 이제 시나리오 분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여기 여러 이제 그 위치들이 있는데요. 요거 위치는 복잡하니까 그냥 기억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모델을 하면 어느 위치에 자유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위치를 놓느냐 그것 때문에 한 거고요. 여기서 부분요통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거를 항상 이렇게 열었다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요. 월에 3회 유량이 많은 7, 8월은 제가 하고요. 나머지는 월 3회만 그리고 요 D1에서 3, 요 10cm에서 30cm 여는 건데요. 수위 조절을 하는데 1시간이에요. 요거는 2시간이에요. 40에서 50cm 요거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보면 뭐 복잡한 결과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건 잘 보이지도 않으실 거예요. 지금 여기 결론은 뭐냐? 지금 우리가 구분해수유통에서 이게 델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5cm, 20cm, 30cm, 40cm, 50cm 이런 게 상위수유통. 요거는 강물을 항상 그냥 열어놓은 상태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바닷물이 돌았다 나갔다 자유롭게 하는 거고, 요거는 다 이 수위차를 조절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현재 수준 관리 수위에서 5cm 정도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고, 이건 30cm, 이건 40cm. 그러니까 델타가 클수록 이 관리 수위에서 차이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바닷물을 그만큼 많이 들여보냈다, 내보냈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신기한 게 이제 비례적으로 증가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게 델타가 20cm하고 30cm 때는 영분 침투 거리가 10.2km 그리고 10.3km 이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원인은 거기 지형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40cm라면은 15.2km 크게 늘어나고요. 이쪽에서는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요 5cm 하면은 침투거리가 한 5.7km 정도 되는데 이때 이전해야 될 양수시설이 3개고요. 이게 전체의 백제보하류 총 용량 대비 32%를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20이나 30이랑 똑같습니다. 4개 시설을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총 용량 대비 한 33% 정도를 이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결론이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되도록이면 만약에 해수유통을 하자 그러면은 20cm부터 한 30cm를 하는 게 훨씬 바닷물을 많이 집어넣다 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좋겠다. 그렇다면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양수시설을 어떻게 4개는 옮겨야 되겠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우리가 기수역의 범위를 얼마나 바닷물을 집어넣냐 빼느냐를 가지고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한 30cm 정도까지 델타의 수위 조절을 하면 한 10km까지는 기수역을 확보를 할 수 있겠다.
이제 여기서 여기 보면은 요거만 한번 강조를 하겠는데 그러면 뭐 다 열어놓은 되지 왜 이렇게 찔끔찔끔 이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조위하고 수위, 하천 수위 변화가 20cm 때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30cm 되면은 고조위는 변화가 별로 없는데 하천 최저 수위가 6cm가 나오고요.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하천 최저 수위가 굉장히 크게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상류 쪽에도 이제 영향을 주게 되죠.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수위에 의한 영향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몇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호목적 협정이 선행돼야 됩니다. 만약에 전면적으로 하고 생태계 보호를 하고 싶다, 그리고 수질 개선하고 싶다, 상시의 수익 등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류등 생태 이동 통로를 확보를 하자. 그럼 이게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죠. 상시 또는 부분의 수익 등록입니다. 부분적 하부 생태계 보호 및 수질 개선하겠다. 그러면 부분의 수익 등록이 되고, 만약에 서천 김양 시장에 공급되는 질산공인세수를 공급하고 있다. 이건 말을 안 했는데요. 이거는 상시 유통보다는 겨울, 가을철에 방류량을 증대하는 게 이거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항로 태조 문제는 하북도 개방 방법에 따라서 다릅니다. 개방하면은 태조가 조금 강조를 붙이는 거죠. 왜냐하면 넓게 뻗습니다. 만약에 서천 측 하고 기수습 지구원이라든가 수변 개발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아마도 부분적 태조 유통 공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수문 조절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수의 공간적 범위가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제 목적하고 관련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금강하고하고 비슷한 하구뚝에 대해서 해수 유통을 하는 사례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네덜란드의 하링루트, 그렇죠? 이 하링루트의 개방의 목적은 물고기죠. 물고기. 이렇게 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과장하고요. 이 물고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생태 통로를 확보합니다.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열었습니다. 아주 조금 열었습니다. 여기는 막 그냥 집 해가지고 쫙 연고같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조금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는 시기를 이용을 해서 물고기가 나갔다 했습니다. 이게 이제 타이틀이고요. 역사적인 날로 했죠. 그래서 회유성 어류가 포화성 어류가 47년 만에 처음으로 바다에서 라인강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 자체가 여기는 여기에 초점을 뒀습니다. 수질 개선이라든가 뭐 다른 모든 얘기가 있지만 그거 아니고 내세운 이거는 물고기. 그래서 이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까지 논의된 금강하고 해수 유통의 목적이 아주 다양합니다. 막 섞여 있습니다. 그죠? 강원 태적도 금남도 개발 문제도 김생산량도 증대해야 되고 생태관광도 해야 되고 기수습지도 복원해야 하고 수산 생태도시도 개발하고 마리너도 개발해야 되고 통성문도 확대해야 되고 뭐 수질 개선도 해야 되고 생활동 도시로도 만들어야 되고 뭐 산란 양육지도 복원해야 되고 뭐 등등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다 할 거냐? 다음 조치. 그래서 뭐에 초점을 둘 거냐에 따라서 전략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논의가 돼야죠. 논의가. 말이 돼야죠. 혼자 나는 이게 좋고 너는 저게 좋고 이거만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여기 금강하고 정책 협의에 운영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금강하고 해역 정책 협의 이렇게 돼 있었어요. 해역이 붙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해역이 붙은 거는 주 초점이 하고 쪽에 바다 쪽.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하고 쪽에 육지 쪽이잖아요. 그래서 해역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하고 금강하고 정책 협의회가 됩니다. 왜? 주요 이해 당사자하고 이 용수이용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마련해야 되는 게 환경문제. 환경과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협의회로 개편을 해야 될 거고요.
이게 이제 제도적 기반을 필요합니다. 정기 프로그래머 해야 되려면 법적 기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5년 동안 R&D로 운영을 했는데 R&D 사업 끝나니까 그냥 끝이. 그동안 논의됐던 거 다시 오인치 됐습니다. 이게 제도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모범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정책협의회 운영을 위한 책임 분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책임 분담은 뭐냐? 운영비 분담. 이게 이제 하고 모범법 만들면 중앙 정부로 다 분배라 이러면은 책임감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충남, 뭐 군산, 서천 전부 돈을 답출해서 운영비를 없애고 그래야 국가에서 할 때 부담 없이 그래 우리도 돈 도와주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국가에만 있는 요구를 주고 장사하면 안 돼요. 대부분이 나라의 하부 프로그램들이 이 장사들이 객출을 합니다. 재원적으로 같이 해요. 그래야 이게 지속성이 담보되고 이게 우리 조직이지 뭐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고 없어지고 그런 상태는. 그래서 여기 보면 서천주 그리고 기술수 기본이나 수경 개발은 뭐 정책적 합의만 있다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요 이해관계가 다 필요하다는 거고 이게 이제 하부해양정책협의회에서 한 건데요. 여기 고 개선 뭐 이용 구축한다라고 이제 목표를 쭉 했는데 합의가 저기가 안 됐어요. 해수유 4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부산과 전국의 반대. 이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전 목표 내용까지 합의를 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해수 유통하겠다라는 단어를 여기다가 넣지를 못했어요. 이게 이제 저희 지금까지의 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다 합의를 했지만 이거 뭐 법적 구성력 없는 거죠. 북한 애들하고 우리 합의해놓고 나올라라 하는 끝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요걸 강조하고 싶은데요. 요거는 그냥 기술적인 준비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술적 범위, 지표 수미, 주변 동지,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하려면. 그래서 주로 이제 염분, 영양염료 모니터링 체계.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할 수 있고요. 이 염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 측정하고 이 취향 수장 이전 및 도수로 재정비가 필요한데요. 이거의 낙동강은 시험 개방부터 하고 되면 이제 그 이전하고 이런 것 같은데 이제 네덜란드 아까 보여진 예는 먼저 취향 수장을 다 이전하고 그 다음에 개방했습니다. 아주 걔네들은 보수적으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한 거죠. 그리고 하급도 수미 시험 개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전에 하던 뒤에 하던.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시한 모든 저희가 모델로 모델 한계가 많습니다. 현실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부산도 초창기에 안 맞았어요. 예상보다 훨씬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놀랬었죠. 이거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지형적 영향이나 성층 영향이나 수질의 불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모델에서는 완벽하게 예측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안에 이제 수변 개발이나 이런 걸 하려면 당연히 하급도 통성물 확대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겠죠. 이제 이런 거하고 같이 해서 강물을 확대하는 저희가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하나 이제 아까 보여드린 확인 브리트인데요. 원래 이게 이제 농업용 보수로입니다. 이게 다 농지. 그래서 농업용 보수로인데요. 원래는 이제 이런 쪽에서 이렇게 뽑았습니다. 안쪽이죠. 근데 여기를 다 막아버리고 이런 건 막아버리고 어디서 뽑아냐면 상류에서 물을 공급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상류에서 물을 농업용수를 다 공급을 하게 된 거죠. 상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왜 반대가 심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 물보다는 여기 물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농민의 입장에서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 용수 공급은 받고 용수의 질은 좀. 그러니까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방을 한 건데요. 2017년 11월 15일 이후로
개방을 할 수 있었는데 이때 바로 여는 게 아니라 기다렸습니다. 한참 기다렸어요. 언제까지? 비가 많이 올 때까지. 그래서 라인강의 유량이 일정 유량 이상 커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그때 조금 열어봐야 그래도 최소한의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유량이 작을 때 열었는데 우리들이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면 아주 이건 캐타스트로픽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비가 많이 올 때 조금 널고 하는 게 여기에 사례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가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링 먼저 다 체계, 지표수, 지하수 모니터링 다 체계를 잡아놓고 이걸 열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단계별로 해수유통 타당성, 해수유통 대책, 시거, 해수유통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은 이렇게 하고 지원 시스템, 영양평가, 보건 사업, 관련 지원, 편의 조정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금강유역 환경회의는 충남, 전북, 대전, 세종, 충북 등 금강을 유역으로 하는 5개 시도 지역의 51개 51개 환경단체 구성되어 있고 금강의 자연속 회복을 위해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금강의 미래를 위한 토론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우리 지자체 공무원, 기관단체, 지역 주민 등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강의 자연성 회복과 친환경적 발전 등의 금강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충청남도 의회와 환경단체가 함께 공동으로 오늘 토론을 개최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여러 기관과 단체들이 함께 우리 금강의 미래를 위해서 더욱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강의 미래를 위한 대토론회 종합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토론가분들을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5분의 패널과 3분의 발표자께서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김기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건강대학교 최윤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목포 해양대학교 신무식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하천사랑운동 금강유역 환경회 공동대표시죠 김재승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언론에서 우리 연합뉴스 이은파 대전 충남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발표를 마치신 분들과 함께 자리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채무기 균형발전 담당관님, 금강하구 생태보건위원회 우리 김옥수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명지대학교 이찬희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금강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 개진과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의 진행 순서는 패널 5분의 개별 토론을 먼저 듣고 그리고 주제 발표자와 우리 함께 해주신 청중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패널 토론으로 우리 충청남도의회 김기수 의원님께서 먼저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기수 의원님께서는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재 구역군의 지역구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우리 여기 지역구를 둔 충남도의 김기석 의원입니다. 제가 사는 곳이 여기 실제로 금강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쪽 시내로 이사 나왔으니까요. 제가 47년 동안 거기서 살았죠. 그래서 우리 금강에 대한 관심은 너무 높고 이 어릴 때 생활 자체가 이 금강과 함께 해왔기 때문에 어릴 적 그
꿈에 그리던 금강의 모습을 지금 볼 수 없어서 나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특히 우리 백제보가 빨리 좀 개방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상을 좀 뛰어넘고 5월에 개방을 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말씀 좀 드리고요. 그 지역에 있었던 농사 짓는 분들의 좀 이해관계가 있어서 좀 늦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홍성 의회를 다닐 때 백제 큰길을 자주 갑니다. 왜 가냐면 우리 금강의 모습을 좀 그때그때 보고 확인하려고 좀 가고 있는데요. 아까 그 김옥수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금강 수질 개선이나 자연적 환경 개선이 아직 좀 멀은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세종보 공주보 개방하면서 이제 부여보도 백제보도 개방하면서 주변을 보니까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모래톱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철새라든지 새가 이제 조개라든지 이런 물고기 잡아먹는 것도 좀 보이고요. 특이한 점은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물론 물이 깨끗해 낚시하는 분들이 늘었다고 해서 물이 깨끗해졌다 이런 연관성은 어떻게 찾아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늘어났고, 최근에 작년에 세종보 옆에 있는 세종 아파트 옆에서 흰 수마자라고 우리 민물고기 멸종위기 1등급 민물고기인데 발견이 돼서 현장에서 그걸 본 연구원들이 이제 세종 근처에서도 민물고기 잡아서 매운탕 끓여 먹을 수 있겠다 이런 농담을 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금강 이 수질이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기쁘게 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결국은 우리 구역 밑에 지역에 있는 금강 하구의 개방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까 이런 갈등 구도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바로는 우리 충청남도와 전라북도가 어떤 그 하구 쪽을 바라보고 있는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지는 게 아닌가,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첫 번째는 비교할 대상이 우리 서산 간척지 AP지구 옆에 있는 두나무가 있습니다. 여기도 오랫동안 그 식량 증산 문제 때문에 농업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는 두나무가 있고요. 전라북도에는 이제 새만금모가 있죠. 옛날에 그 식량 증산, 간척 사업에서 우리가 막았던 바닷물을 바다의 해수 유통을 막았던 곳인데, 우리 충청남 지역에서는 내년도부터 7년 동안 그 가로림만 국가 해양 정원과 또 두나무 개방 해수 유통과 관련된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나무 관련된 해수 유통 일부 완전한 개방은 아니고요. 일부 해수 터널 유통인데 7년 동안 2,971억 원의 예산이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농업용소도 쓸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악화된 그 수질을 안고 있어서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여기가 비교되는 것은 새만금모입니다. 새만금모인데요. 7월 14일 날 그 수질 개선 사업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많은 교수님들이 오셨는데 정말 새만금모의 수질이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 뭐 정말 많은 난상 토론이 이루어질 정도로 새만금모의 수질이 엄청 안 좋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어떤 생물도 살 수 없을 정도의 수질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4일 바로 4일 전에 7월 18일 날 새만금모에서 그 환경연합단체에서 거기 뭐 어떤 시위도 하고 이런 어떤 퍼포먼스도 하고 있는데요. 새만금모에 대한 부분을 해수유통에 대한 전혀 생각이 없나 봅니다. 그래서 거기 뭐 어떤 대책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그동안에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을 계속 해왔는데, 내년도에도 정부에 1,170억을 요구를 한 상태예요. 해마다 이제 수질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수유통은 전혀 들어가지 있지 않고요. 해수유통을 해달라고 여기서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는 조금 해수유통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실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새만금모는 사실 20년 동안 사조를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사조를 투입한 새만금모 수질의 상태도 지금 너무 안 좋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각 지역이 갖고 있는 이 수질을 재자연화 이 부분에 대한 좀 의식이 좀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그 중간에 그 이창희 교수님한테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희가 낙동강 그 3차 해수활동 시험하기 직전에 5월 29일 날 저희가 특위에서 방문을 좀 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놀랄만한 사실이 좀 몇 가지 있어서 저희는 그 어도라는 그 부분을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은 설계 구조가 잘 돼서 그 낙동강에 가면은 그 규모가 엄청 큰데요. 어도의 물 흐름에 물고기가 흐름을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그 투명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교육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유치원 학생이나 일반 학생들이 와서 거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정도로 이런 어도가 시설을 갖춰져 있었고 그 밑에 있는 에코센터라든지 친자연적 교육 그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우리랑은 좀 비교가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낙동강 그 해수유통 시험이 개방 결과가 모니터링한 이후에 그런 모든 것들이 아마 우리 금강에도 영향을 미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우리도 이 금강에서도 하고 또 개방과 관련된 낙동강 시험이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유의미한 사실을 이제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우리 금강 학원 개방과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아까 그 어도도 중요하고 배수 방문도 중요한데 그 아까 그런 시각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컨퍼런스 서로 책임 권한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게 가면 전라북도에서도 받아들이는 부분이 아직 그런 여러 가지 생각 부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 아닌가. 그래서 너무 막 진일보되는 많은 걸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도라든지 배수관문이라든지 농업용수를 쓰지 않는 우리가 365일 매번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건 아니니까 농업용수를 사용하지 않는 시기에 아까 일부 뭐 20cm, 30cm 이 배수관문 밑에 부분도 열수차적으로 해수유통을 하자는 이런 부분부터 접근을 조금씩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우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이런 협의체 구성이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른 우리 그 패널 분들 말씀을 좀 많이 좀 듣고 가고요. 우리 아까 그 우리 추교와 대표님께서 계신데 물은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언제든지 흘러야 된다고 하는 이 진리가 빨리 그 충청남도나 전라북도가 인식이 공통점을 찾아서 하수 그 금강 하구원이 우리 깨끗한 수질을 조금씩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가끔 섬진강 물로 가거든요. 옛날 어릴 생각 좀 많이 합니다. 근처에 이 어부들 보고 실제로 물고기 잡는 모습 보면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나는데 금강 하구 위협도 금강을 포함한 하구도 옛날 모습으로 다시 복원되기를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충청남도 의회에서는 우리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그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금강을 살리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정책과 대안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대표에서 오늘 김지서 의원님께서 후원 발표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물은 흘러야 되는 것은 당연지사고 그런 것을 증명이 지금 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경부 개방을 통해서 흰수장화가 돌아오고 또 낙동강 해수유통을 통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우리 정책에도 반영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 군산대학교 최일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실 텐데요. 우리 최일 교수님은 어류학 전문가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 우리 한국 어류학회 학회장도 맡으셨고 우리 금강학교 변장어 또 전용 어로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실시하는 등 아주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최일 교수님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산대학교 최윤입니다. 6월 8일로 청문회 그 충남도 균형발전장관님의 금강수의 전방적인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김옥수 서천생태문화학교 이사님, 금강학 생태계 현재 현황, 그리고 명지대 이창희 교수님
건강하고 생태계를 위한 어떤 행정적, 기술적, 또 공학적 방법을 이렇게 명확하게 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발제가 상반된다기보다는 다 한 같이 그때 계획되는 그런 양상의 어떤 발제가 아니고 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러면서 저도 같은 생각이고 여기 토론자로서 발제에 대한 어떤 의문점이나 제가 궁금한 점은 없고 거기다 덧붙여서 제가 한 30여 년간 전국 자연환경 조사를 통해가지고 금강 지류, 우주 장수에서부터 금강 하부까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20년간 농어촌공사 어떤 용역과제 때문에 금강 하부 어도 주변 참개나 실뱀장어 소상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아까 세 번 발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7, 8분 동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북, 오 이런 건설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생물학적 측면에서 보면 한마디로 부정적이지만은 어떤 경제적 이익을 위한 개발이라는 면에서 보면은 또 그렇게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개발은 불가피한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은 환경생물학적 측면에서 소홀히 했다. 어떤 경우는 심하면 무시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이렇게 도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강 번역에 있어서 어떤 생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큰 사업들을 이렇게 보면은 하북도, 금강 하북도 90년 후반, 다음에 대청댐, 용담댐, 큰 사업이 용담댐 물론 이제 전라북도 이제 진안 쪽이지만은 어쨌든 금강수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고요. 비교적 최근에 4대강으로 인해서 공주, 세종, 백제고 이런 것들이 보가 생기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일단 하북도, 군산과 창항, 서천에 있는 하북도에서 주로 경제어종, 수산적으로 우리 이용가치가 있는 어종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종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지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아까 두 번째 발표자께서 말씀했지만은 황복은 2003년도까지 제가 그 해망도에서 출연하는 걸 군산 해망도에서 하였는데 그 이후에 출연을 하지 않고 있고 웅어는 그 빈도수는 굉장히 그 하북도이 건설된 이후에 숫자가 줄었지만은 아직까지 웅어는 소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참개와 실뱀장어도 출연하고 있고 철갑장어는 제가 마지막으로 철갑장어를 금강 하부에서 금으로 잡힌 것을 1m짜리 한 마리 채집을 해가지고 제가 박제를 보관하고 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철갑장어도 금강 하부에 있었는데 하부도 건설 이후에 사라진 정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청댐이나 용담댐, 댐의 건설로 인해서 사라지는 어종들을 보면은 이건 사실 이제 환경 관련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아시는 동이겠지만 감돌고기, 미호종계, 숭사리, 흰수마저 지구상에서 한국, 대한민국에만 서식하는 어떤 종은 금강에만 서식하는 이런 종들이 이런 꼭 대청댐과 진안, 용담댐만이 이유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어떤 하천을 훼손하는 그런 사업들로 인해서 거의 멸종 직전에 있다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고 또 이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공주, 세종, 백제호 요즘에 제가 이제 그 새만금 해수유통 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한 5, 6년 동안 하천 쪽에 조사를 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그 4대강으로 인한 백제호, 세종호, 공주호 이쪽에 의해서 우리 소속 어종이 감소하고 떡붕어, 베스, 블루길들이 다량 출현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 보고서에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알고 이제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렇게 지속되면서 오늘 충청남도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사하면서 보면은 참개 보고는 2011년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어촌공사 비례를 받아가지고 참개 건강하게 참개의 소상과 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때 건강 집에 이렇게 참개가 많이 있다는 걸 그때 보고 상당히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개들이
가을에 내려가지고 군산 앞에 화력발전소 앞에다가 자망을 쳐놓으면 한 이틀 쳐놓으면 반밖에 이상 참새들이 잡힙니다. 그것들이 거기서 알을 낳고 3월부터 8월까지 다시 이렇게 하천으로 올라가는데 그 금강 하구국이 장애가 돼가지고 급히 일부만이 소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매일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조사하는 바로 보면은 소상하는 참개 어린 치해라고 그러거든요. 갑장이 1cm 미만 이런 것들이 많이 잡힐 때는 200~300마리가 잡힙니다. 그 아래에서 이런 것들이 하구독으로 인해서 올라가 자라가지고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이제 방해를 받고 있고 근데 그 참개가 잡힌 것은 참개를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2018년도에 뱀장어 어도를 설치를 했어요. 그 농어촌공사에서 뱀장어가 몇 마리 올라가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가 된 원래는 뱀장어, 실뱀장어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 어도를 통해서 올라가는 실뱀장어도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실뱀장어 개체수는 적었습니다. 그 이유는 금강 하구국 아래에서 너무나 많은 실뱀장어자 여성들이 조업을 하고 있고 실제로 허가구역은 갯벌이 쌓여가지고 조사를 못하고 못하니까 그 아래쪽에 그 어도로 올라가는 입구에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하천으로 올라가서 자라야 될 뱀장어들이 거기서 너무나 이렇게 많이 자꾸 포획이 돼가지고 실제 어도를 통해서 올라오는 개체수는 아주 적은 상황입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조사가 되고 있고 어쨌든 간에 이러한 노력 그래서 그때 이제 참개가 복원된 것은 제가 추적을 하다 보니까 충청남도의 노력이 청양 금강 지구에다가 10만 마리씩을 7월달 이렇게 방류를 한다. 그래서 그 참개들이 어느 정도 복원이 돼가지고 금강 지구에 하구까지 이렇게 산란하고 그것이 이어지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뱀장어도 마찬가지로 농어촌공사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아직 필요는 더 있어야 보지만 일단은 충청남도에서 실행한 참개 복원은 거의 저희가 볼 때는 성공적이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금강 하구국에 의해서 그 산란까지 이루어져요. 금강 등산 지수역에서 산란을 하거든요. 산란까지 이루어졌는데 부화돼가지고 올라가는 것들을 하구국이 차단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을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로 이제 하구국에 집중되었는데 아까 말했던 신수마자나 강물고기, 퉁사리 이런 것들 법적 보호종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환경단체에서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심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런 면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금강 수계에서 사라지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어종들도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댐이나 고 건설 이후 이런 것들이 감소하고 자가 한두 마리씩 신수마자 같은 것은 굉장히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환경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자원 복원이라는 건 결국은 환경 복원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발표자들이 말했다시피 물은 흐려야 되거든요. 결론은 겁니다. 물을 가둬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근데 물을 흐르게 된다고 해서 무조건 설치된 물을 다 터놔라. 그런 것들은 지역 주민 간, 지자체 간의 어떤 갈등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 100% 터지 않은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흐르게 이어서 좀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또 극과 극을 살다 보면 타협이 안 되죠. 아까 군수님께서 장구도 보고 가셨지만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타협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뉴스를 보면은 충청남도 공주이 쪽에서 대립이 되고 저희들이 가만히 있다 보면은 대화가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이 너무나 정치적으로 슬리지 말고 어떤 주변에서 일하는 환경단체나 주변의 학자들 그런 의견을 들어가지고 서로 조율해서 하면은 같이 상생할 방법이 있다. 지금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의 금강 하구도 개방 문제 개방을 상시 개방을 하면은 생물장을 위해서 100% 개방을 해요. 그렇지만은 당장 개발했을 때는 전라북도 농공업 용수가 지금 현재까지 확보가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면은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당사자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한 것은 아까 발표자들이 다 이렇게 말해
했고 발표를 했고 저도 같은 의견이지만은 하구 쪽 서천 쪽에 상시 유출되는 소하천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전면 개방이 안 된다면 하구 쪽 전면 개방이 여러모로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전라북도 쪽에 공공원 용수가 그 물을 쓰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 된다면은 지역 그 강의 하천의 구비천은 그 각각 토목 전문가한테 의견을 제가 보였을 때는 어류학자이기 때문에 아까 언급된 그 신문석 교수나 보면은 원래 어도 쪽은 서천 쪽에 있어야 된다. 그 물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의견을 제가 들은 적도 있고 지금 이제 군산 쪽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천 쪽에 어도 밖으로 상시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그 하천을 상시 물이 흐를 수 있는 하천을 조금 작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아까 교수님께서 전에 발표한 것처럼 이런 것들은 부분적 해수유통 또 시기에 따라서 조절을 해가지고 어느 시기에는 물을 좀 많이 흐르게 하고 어느 시기에 조금만 내보내고 이런 것들을 조합적으로 충청남도 나중에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이를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부분적 해수유통으로 해서 시기에 따라서 유량을 조절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은 전라도와 어떤 이런 갈등 문제도 완화시키고 저희들이 말하는 참개, 실뱀장어 농어촌공사에서도 지금 효과를 보고 있지만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지금 웅어는 이제 소량이 소상하고 있지만은 훨씬 더 많은 웅어들이 소상해가지고 신성리 갈대밭 사이에 이렇게 알을 산란하는 이런 것을 더 훨씬 더 활성화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하구뚝보의 전면유통의 특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생물학적으로 봐서 환경생물학적으로 봐서는 뭐 거의 들이 많지만은 또 어떤 경제적인 것들도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 아니면 주민들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은 당사자들이 좀 해결을 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충청남도에서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제시하면 주변의 주민들도 충분히 이해와 납득이 가능할 걸로 사료가 되고요. 저는 과거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굉장히 그 금강에 대해서 일을 하고 계는 그 충청남도에 대해서 그 관계자들이 제 연구실 많이 찾아와요. 우리나라 강화도부터 이렇게 하면 도구가 한 8개 되는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가장 열심히 하는 예를 들어가 한 가지를 들면 한 97년도인가 저는 그 국내 어류학자가 찾다 보니까 바다물고기, 방수 다 하고 있는데 20년 전에 제가 우리나라의 연안에 상어를 주로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어를 연구하는데도 우리나라 연안에 전토 8개도 제주도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때도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은 어민들의 상어의 공격으로부터 어민들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도에서 이렇게 찾아와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 책자를 발간하는 적도 있고 97년도로 생각되는데 현재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해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금강 유역의 어떤 생태보건이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이렇게 열심히 해주기를 당부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목포해양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 교수님이신 신웅식 교수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그 영산강 하구의 수질과 수생생태 개선 연구를 진행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내용과 함께 발표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영산강에 대해서 그리고 또 금강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사실 영산강은 과거에 과거 자료를 보면 금강이라고 불리운 적이 있어요. 아시는 분이. 그래서 상당히 제 영산강이 금강하고 유사하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그리고 또 지리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낙동강보다는 금강하고 영산강이 훨씬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같은 데를 듣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렇게 저도 영상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과 토론을 참석하고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항상 제 스스로 자문을 해봅니다.
과연 제가 영상학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제가 전문가라고 하지만 얼마나 영상학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런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사실 한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어떤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한 타워 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해서 30년, 40년 동안 연구를 해요. 그래야 겨우 이렇구나, 이 타워라는 것이 이렇구나, 이 지역의 특성이 이렇구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희도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건 뭐 연구자이기 때문에 연구자 입장에서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나서 처방을 좀 내리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상과 학업 같은 경우에도 영상학업처럼 학업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약 1년 전에 회수를 유통을 시켰을 때 그 회수가 어디까지 유입이 되고 수익이 얼마나 개선이 되고 이런 그런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연구를 해서 1년 동안 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3-40년 한다는데 1년 동안 내가 했으면 이렇게 감안하실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요구들이 오면 결국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 과학적인 결과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찬희 교수께서도 공부하셨지만 한계는 있을 거예요, 중국식이. 그렇지만 저희 전문가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몇 가지 자료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저희는 상시 개방하고 부분적인 개방하고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유입 거리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수질 개선은 확실히 효과가 있는 걸로 노력을 결과해서 상시 개방은 아니니까 부분 개방은 상당히 효과를 얻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시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금강의 경우에도 지금 원래 오늘 사실 또 신선하게 받아들였던 것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주체적으로 이론을 개최를 하고 또 발표도 실제 당장 관계에서 발표를 하고 이런 모습은 상당히 좀 충격이었어요. 좋은 시선이 충격이었어요. 영상관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영상감은 조금은 다른 게 지자체가 전남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이해관계자는 공감하고 이게 비슷하니까 큰 차이가 되겠죠. 공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판단으로는 제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앞으로 아무튼 뭐 이런 얘기를 통해서 또 청남도가 중심이 돼서 금강 사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거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그래서 그런 어떤 발걸음 속에 영상과학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연대해서 연구자들 자주 만나고 그런 교류하고 또 실무자들이 교류하는 그런 어떤 협회나 이런 게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제가 될것 같습니다. 하구가 위쪽에서는 담수가 내려가고 아래쪽에서는 해수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만나는 공간인데요. 이게 하구 쪽이 생성이 되다 보니까 건설이 되다 보니까 담수가 내려오는데 막히는 거죠. 그래서 담수는 갇히게 되고 해수는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순환적으로 굉장히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담수 쪽에 저층에서 용존산소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산소가 저희가 산소 없으면 수분인데 죽듯이 생물이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물이 죽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유해가스가 나와요. 그래서 냄새가 납니다. 암모니아나 H2S 같은 황화수 이런 것들이 배출이 되면서 냄새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용존산소 고갈 현상이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용산호 같은 경우 안쪽에. 그런데 이제 해수 유통을 했을 때 그런 농경산소 고갈 현상이 없어지더라 하는 것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주위 농업용 이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연분에 대한 연분은 상당히 유입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것이 좁은 유통이든 상시 유통이든 상시 개방이든.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금강으로 비슷할 거라고 첫 번째 조이차입니다. 조이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 해양수산부에 좀 더 적극적인 건의는 할 수 없었을까? 이 지금 발표해 주신 내용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해하기는 쉽지만 정책적으로 뭘 선택해가지고 강력하게 이 방법들을 이러한 방법, 이런 방법, 이런 방법, 이런 방법을 자꾸 제시하다 보니까 좀 이인파 기자님들 계시지만 이창희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결과가 이번에 해수유통이다. 해수유통에 대해서 지금 그 취소 가는 것이 심각하고 내일 양사 공개한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해수유통을 통해서 기색을 복원했으면 좋겠다는 결론이 명확하게 좀 나오면은 좀 그 언론에서도 금강 해수유통에 대해서 또는 금강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죄송하지만 나열이 되다 보니까 이게 초점이 저희한테도 지금 확 와닿는 거 이해는 가지만은 이창희 교수님의 논리가 명확하게 전달이 돼가지고 이창희 교수님은 이런 것을 원한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아서 좀 이번에 다시 한번 그런 그 말씀이 되실 때 금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목적을 두고서 명확한 건의라든가 제안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허브투자라든가 공무 준비실, 공무조정실을 통해서 조정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수없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조정실에 또 일부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는 여러 개 부처가 관련이 있습니다. 환경부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지금은 이제 그렇지만 금강화구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야만 소관이 농림부 거고 또 노조부가 관리하겠다. 국토부는 우리 하천은 것까지 아니다. 또 해석은 우리는 하부도 바깥 단계다 해가지고 조정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농림부에서 들어주질 않아서 못했고요. 그리고 국회를 통해서도 저희가 조정을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환경부가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농림부는 혼자만 국회에서 왜 국회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하도 존치니까 혼자가 그러는데 환경부에서는 또 환경노동위원회거든요. 거의 오해를 틀리고 환경부에서 끝까지 자기들 소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담수호니까 우리 거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거는 다 있는 거라 그 다음에 얘기를 해갖고 환경부에서 아직까지 듣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계속적으로 이제 해결과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전북도와 같이 가는 거 제가 아까 발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북도에 9번, 군산시 9번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볼 때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시켰습니다. 해수 순환 하려면은 아래에 있는 거 농업용수, 공업용수 선 해결하려고 못 옵니다. 그런다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러면 우리는 뭐라 하려고 하냐면 같이 해야 된다는 공동 목표를 결정하자. 그리고 그걸 실현을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필요한지 어떤 걸 해나가야지 이거 차례차례 해나가자. 그걸 가지고 왔는데 안 될 거예요. 다시는 그리고 저는 실무자입장에서 그랬던 거고 아래정수사 전북도지사한테 직접 두 번을 그걸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안 주셨습니다. 또 이런 걸 해결 위해서 저희가 아까 제가 발제된 말씀드렸는데 수자학회 동원이 있어도 수자학회 가서 직접 화물도 관련만 가지고도 발제하고 토론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전국에 이제 대학원 교수님도 오시고 그때 이제 분산대학교 교수님도 오셨고 또 목포에서도 오시고 했는데도 그때도 거기 나온 거 의견 듣고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또 도에서 무슨 계기가 수립할 때마다 전화 올 때는 꼭 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와서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 한번 와보세요. 뭐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한번 봐라, 들여다봐라. 제가 노조총무가 있는데 노조총무가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듣고 연락드릴 수 있는데 8년도선 제가 꼭 연락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오셨다고 하고 혹시라도 오셨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오늘 또 환경하시는 분들의 듣는 거 이걸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부족했다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의 연구 결과를 적극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우리들 아래인되는 사람들도 이제 알만하고 조금만 더 하면은 정말 구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끝나다 보니까 외국으로 검증해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제안이 오지는 않았고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자료를 제시를 했는데 제 나름대로 명확하게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좀 일반인 관점에서 좀 이해하기가 좀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우리가 보면 해수 유통에 따라서 기수역의 범위를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보니까 10km까지 하는 게 용수 이용의 측면이라든가 환경적 편익이라든가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때 그 정도는 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다 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정치가도 아니고 행정가도 아니고 연구자이기 때문에 연구자의 입장에서 항상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사가 환자를 진단할 때 이거는 암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조사해서 정말 100% 확신이 있고 그럴 때 이제 진단을 확실히 내리는 것처럼 또 화학을 하는 데가 워낙 복잡하다고 우리가 가진 툴로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또 많으니까 그런 걸 아직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100%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굉장히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의견 있으신 계시나요? 예, 부여관리인들의 영찬입니다. 저는 김기서 의원님 최근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정책협의회들이 구성돼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주민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정책협의회를 이해관계자들, 당사자들이 모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서 행정에서 먼저 제안하고 발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특히 충남의 금강 하구 생활권인 5개 군이 있는데 시군이 있는데 이 시군 자치단체들에서 먼저 정책협의회들을 구성을 해서 자치단체 간에 협의들을 하고 이 문제들을 합의해서 제안하는 방식이 병행됐을 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그 영향력들이 충남도에도 올라가고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오늘 2시부터 장시간 함께 우리 금강의 미래를 위한 같이 고민을 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정말 이 자체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우리가 문제를 했지만 우리가 한 지역에서 유구한 역사를 금강과 함께 우리가 함께 살아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국토의 한 중심이 우리 금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강 천리길을 정말 그 맑고 깨끗하고 수생태계가 살아있는 그런 금강으로 살리는 길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번영의 미래로 가장 핵심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방청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주제 발표 또 토론회 패널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서 우리 금강 미래를 위한 대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